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3월에 임용된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상담학과의 여혜수 교수라고 하고 이미 저보다 오랜 시간 불교를 수행해 오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더 큰 가르침이나 배움의 공유가 있다면 나중에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정진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회를 준비하는 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정각원의 현담 스님과 행정팀장님 그리고 저희 미융대 법사 스님이신 진관 스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시작하는 건 제 이야기는 짧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이야기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다음으로는 오늘 저의 전공인 사회복지 그리고 불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사회복지와 불교의 연결 안에서 행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요. 그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제 사례를 들어서 저를 도구로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삶, 사회복지, 그리고 불교를 연결하는 그 연결 안에서 제가 배운 바, 스님들께 배운 바를 이제 방아차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 한 달 전에 법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겁니다. 저기 용 보이시죠? 제가 3월에 임용이 되고 이제 2월 말에 그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각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 들어오면서 이 용을 보면서 제가 한 생각이 이겁니다. 와, 저 용 가까이 갈 일은 내 평생은 없겠다.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 용 밑에 앉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님들께서는 빙그레 웃으시죠. 이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늘 이런 식으로 제가 기대한 바와 반대의 일들을 수행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회복지와 불교를 융합해서 오늘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이 미용대에 있으면서 사회복지 상담학과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좋은 일, 착한 일. 근데 좋은 일, 착한 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미용대 안에 사회복지 상담학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가시고 저희 학과를 같이 홍보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하는 진짜 마음을 담아서 이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먼저 그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국가마다도 사회복지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 한 국가 안에서도 사회복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이론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저는 사회복지 정책 전공자로서 법안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같이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안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큰 세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한 의무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복지를 의미하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이 연결이 되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이 두 가지 용어는 다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의미하는 바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항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헌법에서 이야기했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법안,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취합했을 때 사회복지는 생애 어느 시점에서든 마주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거나 또 대비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세 가지를 전제해서 인간에 대한 탐구라든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환경 속의 인간, 강점, 관점, 임파워먼트 이 세 가지가 됩니다.
그 환경 속의 인간은 인간이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 문제를 개인의 내부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인간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인생사와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그 환경에 있는 모든 연결망들을 고려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강점, 관점은 이렇게 환경 속의 인간을 활용해서 한 사람을 분석하고 이해했을 때 이 사람에게서 찾아낸 모든 면들이 이 사람의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결핍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관점에 집중해서 이 사람을 보아야 한다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게 강점, 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임파워먼트인데요. 이렇게 환경 속의 인간의 틀 안에서 사람들의 강점을 찾아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찾아낸 강점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렇게 개인의 강점들을 발휘하는 조력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강점이 정해진 사회 환경 안에서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환경에도 개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저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는 언제나 사회적 위험에 노출이 되고 이렇게 사회적 위험에 노출이 되었을 때 취약한 한 인간이 되게 됩니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취약해진 사람과 사회복지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한 순간에서 취약해진 시점에서 이렇게 취약해진 사람과 사회복지사가 만나게 되고 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의 사람을 저희는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담자를 저희는 클라이언트라고 명명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취약해진 한 개인을 만날 때 그 클라이언트가 살아온 시간과 관계망 속에서 이 클라이언트를 이해를 하고 또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강점을 찾아낸 뒤에 이 사람이 이 사회적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이 강점들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사회 환경들을 함께 바꿔 나가는 그 과정들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 불교와도 많은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어렴풋이는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여기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경 속의 인간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드라망 혹은 연기법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드라망은 보물들이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다른 보물들을 비추고 이렇게 보석들이 서로 비춰나가는 그 전체 연결망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드라망과 연기법이 가르치는 바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망처럼 서로 끝없이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앞서서 말했던 환경 속의 인간 이론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리고 강점, 관점, 임파워먼트,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발휘하도록 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했을 때 그 불교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바는 청산천하 유아 독존 그리고 불성과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의미하는 바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즉 모든 인간은 저마다 우주와 같이 고유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이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불성과 함께 연결했을 때에는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가 될 가능성, 즉 불성을 이미 안에 지니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의 문제, 임파워먼트의 문제라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행하는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교와도 아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질문이 하나가 나오죠. 제가 소개해드렸던 환경 속의 인간, 강점, 관점, 그리고 임파워먼트는 밖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브롬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 모델인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나는 한 중앙에 있고 나와 관련된 모든 관계망의 요소들이 겹겹이 딱 싸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그 이론적 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와 불교의 관점은 밖에서 보는 시선에 대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시간, 관계망, 관점이라는 큰 지도 위에서 조망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떨까요? 이 밖에서 보는 틀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다음 얘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결국 내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제한된 시선과 경험 안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됨에 있어서 마음의 부침이라든지 일상에서의 어려움들이 매일매일 발생하게 되죠. 나라는 이 안에서의 그 관점이 있었을 때는. 그때 저희가 모두 결정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제한된 시선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것, 단기간의 과거에서만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실수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를 아주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 이론을 늘 마음에 담고 또 어떤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전제로 삼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진짜 인간의 삶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늘 또 다른 관점이라든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용 가까이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의 잘못은 제가 좁은 시야로 미래를 단정하고 상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상을 짓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데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보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네 가지 그 사상은 아상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그릇된 생각, 인상은 나와 너를 갈라 분별하는 생각, 중생상은 나는 보살 저들은 중생이라는 차별심, 수자상은 참 생명이 아닌 육체적 목숨 제한된 생명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저는 아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어려움을 부딪혀 왔던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을 그리면서 제가 동국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냐라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나라는 주체 안에서 그 한계들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를 도구로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큰 사건들이 제가 동국대까지 오게 된 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를 졸업하고 저의 많은 친구들이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친구들에게 나는 미국 유학은 안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작스럽게 제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먼저 미국 유학을 갔던 친구들의 도움으로 아주 갑작스럽게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좋아요. 갔더니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죠. 교수는 안 맞는구나 나한테.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에게 저는 교수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이제 백인 남자 교수님이신 지도 교수님께서 해보고 말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과 이제 다른 멘tor 교수님들 그리고 먼저 교수가 됐던 친구들의 강력한 도움으로 미국에서 교수가 됩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시골 학교에서 저는 교편을 시작했는데 매일같이 제가 좋아하는 등산도 다니고 하이킹도 다니고 또 동료 교수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게다가 더 좋았던 거는 학생들도 너무 좋아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은퇴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가 되고 나서 제 연구를 같이 하는 한국에 계신 동료 선생님들이 계속 한국에 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안 갑니다. 저는 한국은 안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갑자기 정치 경제적 상황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 경제적 상황이 변하고 또 저와 함께 연구하고 싶어 하시는 동료 선생님들의 이제 도움과 또 그때 열렸던 동국대 공채에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연결을 통해서 갑자기 저는 서울 한복판에 오게 됐고 이 용 밑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동국대로의 여정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아니다 안 한다 하는 것들로만 제 인생이 흘러나왔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연법. 모든 것은 홀로 생겨나지 않는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던 간에 이제 인과의 법칙은 저 인생의 제가 생각하는 뒤편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유식학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의 에너지는 좋다 싫다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에 가지 않겠다 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 유학에 대한 집착이 제 마음속에서 이미 생겨버린 거라고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단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씨앗을 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씨앗을 아주 자주 심었습니다. 미국 유학, 교수, 한국 이렇게. 이런 집착이 언제 발현하게 되냐, 내 인생에서 언제 일어나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알맞은 때가 되어야 비로소 인연이 맺어진다. 그래서 매번 제 삶의 변화들이라든지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선택들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인생의 전환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줄탁 동시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탁 동시라 함은 그 새가 알에서 깨어날 때를 비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새가 알에서 깨어날 때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쪼우는 힘과 그 동시에 그 어미새가 같이 쪼아주는 힘이 더해져서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정말로 해야 할 때, 제가 안에서 부딪힐 때, 저의 입장에서는 동료라든지 저희 멘토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감사하신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봤을 때요. 사실은 저의 마음은 이 집착에만 머물러 있죠. 변화들은 외부에서 생겼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 존재하는 나라는 사람은 늘 이 집착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왜 불교를 선택하고 동국대를 선택했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말이 그거였어요. 스님,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괴로웠는데 스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멈춰야죠 라고 하셨어요.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라고 했더니 방하착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하착이라고 하는 말은 선불교에서 사용하는 불교 용어라고 하는데요.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일화는 수행자가 부처님께 배움을 청하기 위해서 꽃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꽃을 드리면서 배움을 청하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내려놓아라 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꽃을 내려놓고 수행자는 다시 부처님에게 배움을 청하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또 내려놓아라 라고 하셨다 해요. 그래서 그 수행자는 다 내려놓았고 나는 꽃을 내려놓았는데 제 손에는 아무것이 없는데 왜 또 내려놓아라 하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부분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하여금 두 손에 들고 있는 꽃을 내려놓아라 라고 한 것만은 아니다. 그대는 지금 마땅히 밖으로는 육진, 모양,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과 안으로는 육근, 눈, 코, 혀, 귀, 몸, 마음과 그 중간으로는 육식, 6가지 의식으로 인식 기관과 인식 대상 그리고 주의력이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을 일시에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면 이것이 그대의 생사를 벗어나는 경지이리라 라고 하셨다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저의 집착의 부분으로 돌아가 보자면 저는 늘 집착을 가지는 인간이지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해야 하는 것, 방아착, 내려놓고 내 공간 안으로 치절 인형과 줄탁 동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는 것, 그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결론이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늘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 보살이 되는 길은 아주 멀게만 느껴지고 장기적으로는 늘 수행해야 함은 알지만 그러기 위해서 아주 많은 방아착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당탕탕하며 동국대에 와서 어떠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좋아요. 생에서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관계 맺어보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와서. 근데 너무나 감사한 점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2월 중순에 와서 2주 만에 개강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한 학기를 버텼는데 그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동료 교수님, 그리고 선배 교수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미용대 선생님들까지 매일매일 이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이 한 가지 이제 그 법사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스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저를 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학기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